자, 편인을 보겠습니다. 편인은 인성은 인성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긴 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근데 이제 편인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뭐 효신이라는 나와요. 효신, 효신이라고도 나오고 하고 또 도식이라고도 해요. 밥그릇을 엎은 거를 말하는 거죠. 엎을 도자니까. 그래서 밥그릇을 엎어버렸다. 자,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 효자거든요. 그래서 올빼미에 관한 신이다, 올빼미다라는 얘기고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뭐예요? 식신이겠죠. 식신이나 상관, 그러니까 식신이겠죠. 주로 식은 뭐죠? 우리가 밥그릇이죠. 밥 먹는 거죠. 엎어버렸다. 밥그릇을 엎어버렸다고 하는 거니까 편인에서 도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편인이 어떤 작용을 해서 밥그릇을 엎어버린 거. 밥그릇은 우리에게 의식주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을 엎어버렸으니까, 밥그릇을 엎어버렸으니까 편인이 안 좋게 작용한 거겠죠. 그래서 흉살로 볼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면, 자,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를 말하는데, 올빼미는 변태성으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행동하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잡아먹고 부모에게는 불효하는 대표적인 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고요. 도식이란 말을 직역하면 밥그릇을 엎는다는 뜻으로 배신이라든가 실패, 사기, 재난, 질병, 부도, 파직, 실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데 좀 여러분들이 도시란 말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임자년 기해월 경진일 신사시일 때, 자, 경금이 사주의 주인공이죠. 자, 경금이 사주의 주인공이고, 자, 진토는 뭐냐면 진술충 해서 뭐죠? 플러스죠. 양이죠. 경금도 양의 금이고, 그러면은 토생금이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편인이죠. 편인. 자, 편인입니다. 진토는 경금에게 있어서 편인이에요. 토생금으로 경금을 생겨주는데 둘 다 양이기 때문에 편인이다. 그런데 월지에 해수가 왔죠. 자, 금생수인데 이것도 뭐냐면 양이죠. 체와 용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해와 자는. 그러니까 해수가 양이에요. 양이 많잖아요. 바다 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물이 많기 때문에 양이다. 그러면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식신이에요. 임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식신입니다. 자, 식신인데, 자,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자, 토, 수죠. 그럼 뭐죠? 우리가 토국수죠. 진토가 와서 해수를 극을 해버리죠. 토국수로. 그러면 식신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이 경금에게 있어서는 뭐다? 이 해수가 식신인데 밥그릇을 깨버린 거죠. 진토가 와서. 즉, 이 진토가 편인인데 이 식신을 보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도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토국수로 해수를 깨버리고 식신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 진토가 편인인데 뭐다? 도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신을 깨버렸다. 그래서 도식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편이란 말은, 자, 식신을 극하고 인극식이죠. 인극신. 자, 한번 또 볼까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인극식. 자, 인성은 식신을 극하죠. 인성은 인극식. 극제, 제극인, 인극신, 식극관, 관극아. 이렇게 되죠. 자, 인극신. 그러면, 자, 인성이 식신을 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내 밥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재산과 부인을 괴롭히고 겁다라는 겁제작용을 돕는다. 겁제는 뭐죠? 내 재산을 빼가는 거죠. 그리고 내 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왜 편인이 돕죠? 인생아니까. 그래서 인생아기 때문에, 자, 인생아라고 그랬죠? 인생아. 자, 인생아라고 해서 인에는 정인과 평인이 들었어요. 인생아가 생겼는데 아와 같은 것보다 비견겁제가 나와 동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견겁제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여서 나를 생애하는 게 아니라 나 경쟁자인 비견을 인성이 생해주는데 편인이 인성을 생해준다는 거죠. 편인이 이 비견이나 겹제를 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식신도 깨버리고
내 비견겁제를 나를 괴롭히는 비견겁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편의는 뭐냐면 계모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는 뭐죠? 정의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모의 가증스러운 정과 같아서 정인이 순종하고 오래 간다면 편의는 편파적이고 일시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특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괴한다. 이것을 도식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그렇죠? 어쨌든 편의는 파제, 실권, 병제, 이별, 고독, 방명, 생난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안 좋겠죠. 당연히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남녀 모두 가정적으로는 편인은 계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모, 유모 뭐 있는데 어머니, 형제, 할아버지 등에 해당되고 남자에게는 첩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 외손이 나타낸다. 한번 볼까요? 자, 혹시 남자에게 있어서 편인이 뭐가 있나 볼까요? 남자에게 있어서 편인은 자, 계모죠. 편모, 계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인어른도 편모네요. 아, 저기 편인이네요. 또 있나요? 뭐 외손자는 놔두고요. 어쨌든 계모, 편모, 계모와 장인어른이 편인이 되고요. 아버지, 유모, 계모, 소모, 유모는 다 같은 얘기고요. 어머니 형제도 계모가 될 수 있겠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편인 맞네요. 할아버지도 편인 맞네요. 할아버지도 편인이 맞고 장인, 할아버지 편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형제 당연하고 사위와 손주가 편인인가요? 볼까요? 여자에게는 편인, 사위가 정인입니다. 편인 아니고요. 음양을 따지면은 아니고 손녀가 편인이고 모친이 편인인데요. 이거는 음양을 따져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할머니, 시아버지의 시부모, 시할머니 이게 되겠죠. 이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음양을 구분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자, 편협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서 학자, 특히 이제 의사, 승려, 배우 등 약간 좀 편향돼 있는 학문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승려라든 것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약간 뭐 기술직이었죠. 배우, 예술가, 학자 다 마찬가지고, 자, 질병으로는 소화기 계통이나 식중독, 약물 중독이 염려되고 불면증이나 공포증, 우울증 등 정신신경성 질병이 많이 나타난다. 뭐 한번 참조하시고요. 상태 개념으로는 퇴직이나 실직자 상태와 같이 생활이나 건강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조급함에 안정을 잃고 때로는 분수에 넘치는 헛세를 부리거나 종교나 특이한 일에 섬착 한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그것도 좀 이상한 뭐 사회 종교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쪽에도 심취할 수 있다. 편의는, 그러니까 정의는 앞에서도 제가 앞시간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의는 관의 허가를 받은 정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편의는 뭐다? 약간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음성적인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침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로서 치료하는 거, 뭐 테마, 뭐 이런 게 다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양학의 술수도 일종의 하나의 편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째 사람의 살리는 것도 해당되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약간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학문을 말한다. 그래서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문을 편인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성격을 보겠습니다. 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질은 조급한 편이기도 하고 완고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측을 불허한다. 머리회전이 대단히 빨라서 상대방이 나오는 태도에 따라서 재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임기응변의 명수이기도 하며 한번 마음먹은 일은 누가 무슨 말해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좀 약간 음지의 그 학문이라고 쓰는 데서 약간 좀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다방면에 재능이 있어서 독립대성할 타입이긴 하나
자기 과신에 흘러 적을 만들기도 쉽고 또 진취력이 남보다 몇 배 왕성하나 고 쉽기 쉬운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곧 권태를 느껴서 나중에는 태만해지고 매사를 뭘로 용두사미로 끝내기 쉽다. 비록 도량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 연애 문제에 있어도 이와 같은 특성은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목숨을 걸다시피 불같은 사랑으로 확 타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인 스타일 연애 타입이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야 되겠죠. 처음에는 하늘 뭐 별도 딸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하더니 금세 가서 식어버리고 그냥 꾸준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입은 좀 조심을 해야 겠다 그 말이고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대에 큰 부자를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타입이다. 그 이유는 사소한 일에 언제까지나 매달려 정열을 소비하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불같이 또 타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동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이동한다는 건 뭐죠? 이거를 시기를 잘 타고 테마를 잘 잡으면 그 패턴 그걸 잘 잡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순간순간 그래서 거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해는 되죠. 자, 여성의 경우도 지나간 일에는 이러쿵저러쿵 신경을 쓰는 일 없이 거의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매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길로 예전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바로 이 점이 이 타입의 장점이자 결점이다. 따라서 이 타입의 사람은 당초 타이트한 정신을 그대로 초지일관하면 보다 큰 성공을 약속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뭔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고 또 금방 딴 데로 관심을 돌리면 이게 크게 성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10,000시간의 법칙, 10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기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재주가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주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갖다 보면 사람이 전문 분야가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재주는 많은데 어느 특정 분야에 초질관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오히려 재주 하나만 있는 것만 못할 수도 있죠. 재주가 많은 게 재주 하나만 못할 수도 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재주가 너무 많아도 굶어 죽고 그래서 옛날에 사위를 맞이할 때 사위가 너무 재주가 많으면 이제 장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 딸 굶어 죽지 않게 그냥 무던하게 일을 하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굴곡이 많은 암시를 가지고 있으니 좋은 운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간혹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대단히 냉혹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수양에 있어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자 편인은 정의인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약간 굴곡되어 있는 편향되어 있는 학문이기 쉽다. 그리고 이 편인은 식신을 만나면 광폭해져서 밥그릇을 엎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식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별명으로 휴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편인의 의의와 그 다음에 성질을 봤습니다.